우리가 갑상선이라 하면은요, 여러분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상이 없으면은 잘 알 수가 없고, 이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이상이 있으면은 금방 그 커진다든가, 혹은 뭐 소위 말해서 기능이 항진증에도 커지고 기능이 저하증에도 커지고, 그래서 금방 밖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본에서 중요한 이 기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갑상선 질환이라 하면은 이게 우리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오면은 갑상선 한증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상이 있어서 안 나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또 이게 하나의 내분비 기관이니까 여기에 혹이 생기면은 양성 질환, 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암으로 된다고 하면 악성 질환,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 전 수명들이 오래돼 가지고 한 뭐 80세, 90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0만 넘으면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대개 갑상선에 호르몬 이 혹이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이 아마 전부 다 그 연세대문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암 중에서 남자도 제일 많은 암이고, 여자 생기는 암 중에서도 제일 많이 됐죠. 그래서 남녀 공통으로 보면 제일 많은 암이 지금 갑상선암이에요. 예, 갑상선암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가락 5개 하듯이 한 5종류를 저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유도선암이라고 해서 파필라리 캔서라고 그러죠. 10명 중에 9명은 이걸로 돼 있습니다. 뭐 저도 한 30년간 내내 이 연구만 했는데 한 90%는 대개 갑상선의 유도선암이에요. 그다음에 좀 많은 게 여포암이고, 이 암 중에서는 그다음에 뭐 수질암이라든가 혹은 미분암 또는 임파종암 이런 등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암 중에서도 유두암 중에서도 이게 이제 구분이 하다 보면은 유두암 중에서 종류를 한 너덟 개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유두암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예후, 소위 말해서 재발이라든가 혹은 이 번지는 거 옆으로 폐나 뼈로 많이 갑니다만 국소적으로는 제일 많이 가죠. 여기에 많이 잘 되는 게 있고, 이 폐나 뼈로 잘 번지는 게 있고, 그 또 종류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 따라 좀 달라요. 이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나이 많은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좀 다르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달라요. 뭐 다른 암에 있어서 보면 예를 들면 암의 크기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뭐 대장암도 그렇고 혹은 뭐 위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류로 그 각 암마다 특징적으로 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저희 보고 하라고 하면은 가장 또 이 좀 다른 거하고 틀린 게 이게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소위 말해서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라고 그래가지고 재발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 1기, 2기, 3기, 4기 나누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45살로, 예전엔 뭐 40세 남자 여자 구분을 했습니다만 요새 일반적으로 45살 이후는 그때 갑상선 생기시는 분들은 예후가 나쁘다고, 소위 말해서 재발이라든가 다른 데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다음에 45세 이하에 생기신 분들은 재발 가능성이라든가 이 예후가 비교적 좋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다른 암하고 구분져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아마 잘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 나올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문 의학 기자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어린애 때, 뭐 어른 돼서는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체르노빌 사건이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그 전에 미국 같은 데서는 애들이 편도선을 많이 앓았을 때는 거기다 대고 방사선을 쪼였어요. 그래서 방사선이 이 쪼이는 것이 소위 말해서 체르노빌 사건인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공통된 가설로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게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서 그런다, CT를 찍어서 그런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어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요오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하는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일본이나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금을 많이 먹죠, 짜게. 제일 많은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소금에 있는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서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일반적인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의료 여러 가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초음파 IT 산업이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기계가 무지하게 좋아요. 거기다가 또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이런 그 이 건강 체크를 할 때 누구나 하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환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뭐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건데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는 건 없어요. 그 전에 저 교과서에 보면 말이에요. 목소리가 뭐 쉰다든가 이럴 때는 갑상선을 의심해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소리 변화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뭐 육체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만은 저 제 환자 중에는 0.3cm, 소위 3mm, 4mm짜리인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그 소위 신경이 들어가는 요 부위에 딱 하니 가 있더라고. 그게 정말 럭키하지 아주 정말 운이 없죠. 그 다음에 비록 조그맣지만은 이것이 전이가 돼서 임파절에 신경이 잡아서 아마 목소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같이 이런 목에 혹이 크다든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런 환자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피 검사 하나로서 간단히 하고 뭐 초음파로 해가지고 요새 아주 간단한 진단법이 소위 말씀드리면은 90% 이상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친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갑상선에 대한 질환은 금방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이 전문 기관을 찾아가시면은 아마 쉽게 여러분의 질환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전 일본하고 사실 미국하고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 기능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항진증. 근데 요새는 약이 잘 돼서 이것도 사실 보면 많이 컨트롤이 돼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보면은 겨우 10년, 20년을 또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을. 근데 그렇게 하나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원인을 구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암에 잘 걸려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하시모토 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평생에 일생에 50% 굉장히 많죠. 10명이 이렇게 생긴다면 5명이 암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 항진증인 경우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국민보다 이 항진증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그 이쪽 혹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양성 질환하고 악성 질환으로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혹이냐 아니면 암이냐 하는데 암은 치료 방법이 수술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항암 치료제 안 듣고요. 방사능을 쪼여서 하는 것도 안 듣습니다. 수술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우선 띠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수술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성 질환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혹이라 하면은 뭐 어떤 가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 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크더라도 그냥 두는 게 어떠냐. 어떤 사람은 이걸 조금 할 때부터 없어져라 하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워낙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전처럼 이걸 꼭 수술해야 되는지 꼭 그런 거에 의구심을 많이 갖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요새 나는 RFA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큰 혹도 다 조그맣게 줄여서 살아가는데 이 목에 이제 혹 크게 나오면 불편하잖아요. 남들 보기도 인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그맣게 줄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환자한테는 만족도가 높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많은 아마 TV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 거기서 그거 좀 두고 보자 하시는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뭐 이 통계학을 하신다든가 혹은 뭐 다른 그 일반 예방의학을 하신다든가 의사신 분도 있고 의사 아니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뭐 남이 모른다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내내 이 한 30년 이것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암이라 하면은 이건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게 여러 개 이렇게 해서 갑상선 안에 한 대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어떤 젊은 사람들은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커져가지고 한 4cm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점 커지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 3mm밖에 안 돼요. 조그맣죠. 잘 이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옆에 번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수술 안 해보면 모릅니다. 이게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이 목 그 여기에 신경도 지나가야지 소위 말해서 척추도 있지요. 그 다음에 뭐 핏줄도 있지. 아주 이 조그만 대로 이 복잡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버틀넥이라고 그러죠. 이제 병목 현상 하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여기 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남들이 얘기하는 합병증 수술하면 합병증이라는데 사실 보면 합병증은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예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기계가 많이 발달돼 있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이제 경험들이 좀 많아요. 이제 요즘에 보면 갑상선만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의사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예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요것만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그 수술에 따르는 소위 말해서 합병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는 이런 그 시클레에 대한 거는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상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후가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암이 되더라도 자꾸 번지고 폐로 가고 뼈로 가고 하더라도 금방 죽고 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만은 한 뭐 그전에 제 경우로는 5년 동안에 한 10번 수술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해놓으면은 그런 그 고생 안 하시고 아주 뭐 쾌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나서 고름 생기고 나중에 상처 만들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미리 수술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여포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좀 힘들고요. 건강 체크를 부지런히 하셔서 일찌감치 알고서 일찌감치 치료를 시작하면은 이 뭐 아주 쾌적한 뭐 자기 편안한 노후 생활을 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